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림팀 스페셜 세미나 사회를 맡은 한만종 김선호 인사드립니다. 을 준비하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 오늘 라이브 스페셜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팀 A70 라스베가스를 가다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A70 라스베가스 행사에는 우리 드림팀에서 300조의 다이아몬드가 참석할 것입니다. 이 모든 염원을 담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아메이 본사에서 오늘 스페셜 세미나를 위해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임원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송운영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자부심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남을 돕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안녕하세요. 한국아메이 영업부 이범주 상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드림파크와 원팀이 함께 모여 처음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더 큰 성장의 계기가 되고 또 새로운 도약을 하는 발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원팀과 드림파크의 온라인 세미나를 축하드립니다. 원팀과 드림파크의 미래를 위하여 화이팅! 안녕하세요. 한국아메이 이미입니다. 30주년을 맞아 행복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난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꼭 평탄치만은 않았지만 늘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오늘날의 아메이가 있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1000대 기업 가운데 매출 1조 원 그리고 30년 이상 된 기업은 전체 기업 중 1.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아메이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낸 원동력은 바로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메이 공동 창업자이신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격려를 해주고 의지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파트너이고 파트너가 있기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메이의 파트너는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또 다른 미래 30년의 더 큰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예일대 역사학 교수 폴 케네디는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 외에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기후변화, 그리고 전쟁이라는 확실한 변화 요인 이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는 미래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 미래의 성장 그리고 행복한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유엔에서는 놀랍게도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류가 가야 될 방향과 목표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30년 성장의 비밀 그리고 앞으로의 30년의 또 다른 성장의 원동력은 모두 파트너십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파트너십은 다음 30년을 도약하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아메이와 리더님들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 파트너십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 왔고 다음 30년 더욱 몰입하고 더욱 조화롭게 그리고 신뢰하는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아메이는 리더님들이 행복한 여정의 멋진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고 더 스마트한 삶, 즉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삶입니다. 100세 시대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 판매 세계 1위 브랜드인 누트라이트는 지난 87년간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의 철학과 그리고 혁신적인 과학 기술을 만나 더 건강한 삶을 리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자연의 원료에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식물 영양소와 최근 인체 건강과 면역 분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포함하여 현대인의 7가지 고민을 해결해 줄 솔루션과 퍼스널라이즈드 솔루션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내 가족, 내 이웃, 내 파트너들의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 중장년층의 영맘을 비롯하여 20, 30대 밀레니얼 세대와 55세 이상의 두 번째 30대를 확장해 지원 중입니다. 앞으로 30년 후 1, 2인 가구는 미래 가구의 비중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한국아메이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아메이 플랫폼 안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만 풍요로운 삶은 단순히 소득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메이는 물질적 풍요로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매 순간마다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모든 삶의 순간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똑똑한 스마트한 삶입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 내 파트너들이 디지털을 접목하여 더 스마트해지고 더 나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접목해서 진정한 스마트 파트너로 되기까지 모든 여정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의 격동의 시간을 한국아메이와 여기 모이신 리더님들은 행복한 파트너십으로 참 슬기롭게 행복하게 보내온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고, 더 스마트한 삶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난 30년간의 성장이 보여주었고 리더님들과의 파트너십이라는 튼튼한 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리더님들의 파트너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애 부사장님, 이범준 상무님, 송은용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내 청춘은 여행 중입니다라는 감동 스토리를 전해주실 이진나 다이아몬드 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길에 보니까 봄 한가운데 와 있더라고요. 저희 코로나로 지친 저희들을 위로하듯이 날씨가 너무 맑고 화창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너무 감사함이 넘쳐나는 오늘인데요. 오늘은 제가 대단하거나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저로부터 청춘을 많은 시간을 아메이와 함께한 개인적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떨립니다. 원래 강의를 수없이 많이 했을 때 떨지 않았는데요. 제 얘기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고자 하니 많이 떨리긴 하지만 부족한 저의 얘기를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내 청춘은 여행 중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여행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메이를 만나기 전 30세까지는요. 33개국이라는 여행을 부모님 덕에 잘 다녔고요. 아메이를 만난 후는 아메이의 성취로 또 많은 여행을 다니고 앞으로 이렇게 보니 벌써 세월이 반세기가 지나갔더라고요. 반세기가 지나간 저의 라이프 그 그래프를 보면 언제 이렇게 지나갔나 할 정도로 세월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2021년이 익숙하신가요? 저는 2021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벌써 5월에 가정의 달 초입에 와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데요. 아직도 저는 살아온 날만큼 살아내야 될 날들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 아메이가 어떻게 다가왔는지, 저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는지, 그 꿈을 도대체 이 아메이로 많이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이 한 2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지만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뽕짝보다는 클래식을 좋아했고요. 피아노를 너무 어릴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에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친정 어머니가 미술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미술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만 열심히 쳤던, 그래서 꿈이 피아니스트였던 것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물론 잠시 미스 코리아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제 파악을 했습니다. 남다르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하지 말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스 코리아는 얼른 져버렸고요. 끊임없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갖고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서요. 피아노로 대학을 나왔고 교육대학원을 나와서 중학교 교사를 할 때쯤 아메를 전달받았고요. 또 하나 되게 좋았던 건 저를 아들처럼 키우신 남다른 부모님 덕에 아버지의 교육 철학 때문에 대학교 내내 혼자서 배낭여행을 33개국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죽어도 네 팔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경험이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다. 그때는 계부인 줄 알았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고 정말 서울 시내를 벗어나 보지 않은 저를 등 떠밀러 유럽 여행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제가 인도 여행뿐만 아니라 위험한 오지도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젊은 나이에 극복했던 건 뭐냐?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와 세상이 참 넓구나, 이런 세상이 넓구나와 또 이런 세상에 나는 너무 작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도 느꼈지만, 그러면서 하나하나 여행의 묘미를 굉장히 느껴가며 젊은 시절 나름대로 여행을 통한 화려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자, 이 사진과 저와 많이 틀리죠. 네, 격변해서 못 알아보시겠지만 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 잘 만난 덕에 제가 세상을 겁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아니면 이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가 갔던 여행의 시절에는요, 세계를 간다라는 책 한 권에 의지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책의 부실함이 저의 여행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적이 많아서 조금은 도움이 돼줘야겠다 해서 여행을 한 유럽을 3번 정도 갔을 때 3번째에 제가 이렇게 일기장을 아주 자세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곳과 물가, 또 길 찾는 법, 그 다음에 제가 모차르트 생가를 이렇게 가면 생가에 대한 티켓, 감상, 그 다음에 경비는 얼마 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 노트를 후배들한테 전달하기 시작했고요. 후배들이 제가 갔다 온 그 길을 용기를 내서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후배들만 떠났으면 좋은데요. 지금의 저의 남편이 된 사람이 이 노트 때문에 사실은 도화선이 돼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유럽 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저랑 저희 남편은 교회의 친구였습니다. 동기 친구였는데 만약 친했으면 제가 카페에서라도 만나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했을 텐데 별로 친하지 않아서 이 노트 한 걸 딱 던져줬습니다. 알아서 보고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던져준 이 노트 하나가 집에서 이걸 봤겠죠. 근데 저의 시어머님께서, 지금의 시어머님께서 이 노트를 보시고 저가 되게 마음에 드셨는지 2년간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며느리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의 기도보다는 저희 어머님 기도가 더 강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를 이렇게 그 집에 가게 됐고요. 저희 남편과 지금 이렇게 살게 된 이 노트입니다. 이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많은 꿈을 갖고 많은 비전을 갖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물론 행복했죠. 굉장히 행복했지만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뭐 불행한 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이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였습니다. 누가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갖는 책임 때문에 너무너무도 즐겁지 않고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쳇바퀴 돌듯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 되신 저희 친정엄마에 대한 책임감이 시집을 가니까 더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맏딸이었고요. 맏딸 컴플렉스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결혼을 한 다음 한 달 만에 친정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때 영상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온몸이 보라색으로 변하시고
숨을 참으시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언가 말씀을 자꾸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느껴보니 당연한 거였습니다. 맞다리였고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제 동생, 더 모르는 저희 엄마, 미술을 전공한 저희 엄마,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제 동생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셋 다 돈 쓸 줄이나 알지 돈 벌 줄은 하나도 모르는 능력 없고 아버지 그늘 밑에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랐던 저희를 놓고 가시려니 눈이 감겨지지 않으셨나 봅니다. 제가 그 쇼크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 눈을 막 감겨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동생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엄마 동생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그 말을 할 때 그게 온통 삶에 저의 결혼 생활에 책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을 볼 수가 없었고요. 친정엄마를 볼 때 내리사랑이만 되지 윗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돈을 못 벌었던 것도 아닌데도 친정엄마 용돈 50만 원을 챙겨주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엄마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려 살고 있었고요. 자, 어쩌다 보니 아이가 2명이나 생겼는데 탯줄도 안 끄는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기쁨보다는 이 아이들이 저를 닮아 제가 우세해서 예체능을 다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부터 됐습니다. 나는 과연 얘네들을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정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런 책임감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을 보아하니 너무 안 됐더라고요. 빼짝 마르기도 했지만 사람이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키만 멀때같이 컸는데 보통 온 여자들이 부양가족으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홀로 대신 양가 어머님과 누나 둘 모두 다 여자예요. 처제도 여자, 딸도 둘, 와이프도 여자. 모든 여자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저희 남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남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한 집안의 가장이 쓰러졌을 때 그 나머지의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비참함을 당하는지에 대한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남편의 어깨에 기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부담감으로 제가 세상을 살고 비판적으로 살고 있었을 때 정말 귀인 저의 친구가 나타나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습니다. 이런 청춘의 경험과 책임이 꿈의 연장선이 되어서 저는 아메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31살의 나이에 아메이를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다가온 아메이는 한 줄기 빛이었고요. 그 아메이를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 제 30대와 40대의 청춘을 온전히 아메이와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이 30대와 40대 얼마나 창창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활기찬 나이입니까? 이 나이에 제가 제 할 일 다 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아메이만 전념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심지어는 남편의 해외 지사 발령을 통해서 3년간 외국 생활도 하다 왔고요. 그러면서 아이도 키우면서 학교 교사 일도 해가면서 교회에 반주도 해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아메이를 했습니다. 이 아메이를 한 결과가 지금에서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첫째 딸인데요. 악성 부채라고 제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갑자기 미술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들은 강의 중에 되게 감명 깊었던 강의가 뭐였냐면 지금 아이들 학교에서 왔을 때 똥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비 올 때 우산 갖다 주는 부모보다는 이 아이가 철이 들어서 꿈을 발견했을 때 나의 경지력을 보아하니 그 꿈을 밀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철든 딸이 스스로 입 밖으로 이 꿈을 내보이지도 못하고 꿀꺽 삼키고 딸의 꿈이 뭔지도 모르고 딸은 스스로 꿈을 사장시킨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훨씬 더 비참할 거다. 그게 훨씬 더 속이 상할 거다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 딸들의 나논 죄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나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아이로 키워보자. 정말 꿈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아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로 키워보자.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겁 없이 시작한 미술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인데 재작년에 이 딸을 부양하면서 하늘을 몇 번을 쳐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과 상상할 수 없는 서포트를 요구당했고요. 그걸 특히나 제가 준비됐던 아메이 덕에 무사히 딸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엄마가 되었고요. 둘째 딸은 요번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학과. 자, 아까 제가 어쩌면 두 아이가 저의 유전자를 더 많이 닮아 예체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체육을 전공하게 되었고요. 이 체육을 전공하는 둘째 딸도 아메이 덕에, 아메이를 준비한 덕에 이 딸의 꿈을 절대로 짓밟는 엄마가 안 되어서 너무 감사한, 뭐 대단한 걸 이룬 게 아니라 딸이 하고 싶은, 그래서 저는 저희 두 딸들이 지금도 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철이 없는 딸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철들어서 하고 싶은 걸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보다는 마음껏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라고 꿈을 외치고 꿈에 대해 서스럼 없이 논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두 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버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려고 아메이했지, 내가 정말 딸들에게 큰 정말 선물을 주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수없이 많은 꿈을 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아메이 덕에 이 딸들의 응원단장이 되어줄 겁니다. 꿈의 응원단장이 저의 꿈이었듯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요, 지금 대기업에 23년째 다니고 있지만 취미생활 하듯이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메이 덕에. 이렇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해서 아메이에서 3-4차례 가는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되고요. 정말 좋아하는 골프를 마음껏 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부양에 대한 책임이 많이 적어진 걸 저조차도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강의 준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혼자 장수하고 살겠다며 거실에 앉아갖고 플랭크 막 운동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절대 밉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자유를 얻기 위해,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해, 그 다음에 이 남편의 미래를 위해 저도 어깨를 짓누른, 얼마나 제가 짓눌렀으면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그 어깨를 짓누르지 않고 저의 남편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준 것 같아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또한 저희 친정엄마는요, 제가 용돈을 마음껏 드립니다. 저희 엄마는 미술만 전공하고 어려움을 한 번도 없이 못 느끼시면서 편안하게 사셨던 분이어서 지금도 철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철이 하나도 없으시지만 저는 이런 철없는 엄마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영원히 저희 엄마가 철없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의 노후를 책임지게 되었고요. 아메이 덕에 용돈뿐만이 아니라 10년 끌고 다녔던 차도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연말 보너스에 특별 연말 보너스를 또 엄마에게 드리기도 해서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이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너의 삶은, 너의 모습은 내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성적표 같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31살의 내가 이 아메이를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것이 계속 좋아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었었어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의 친구들에게 지금 꿈이 뭐냐 그러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은 무슨 꿈, 아이들이나 잘 컸으면 좋겠고 남편이나 안 잘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메이를 해서 대단한 부자, 대단한 것을 얻은 것보단 저는 아메이에서 어떤 감사를 갖고 있냐면, 저는 여전히 정말 생생하게 꿈을 꾸고 있고요. 여전히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친구들, 꿈을 이룬 친구들과 구별되는 일 중에 하나이지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후 너무 감사한, 제가 정말 좋아한 연주회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연주회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제가 좋아했던 것을 조금 만족 지연했더니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고, 이때 물론 몇 년간을 피아노를 안 치다 쳤으니 손가락은 다 굳었지만 울컥울컥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진정으로 하게 되는 그런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흥분해요. 말도 못한 감격이 있었던 순간이었고요. 또한
아메이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 여행으로 호주를 떠났었는데요. 물론 대학교 때 호주란 나라를 갔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대학생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공연도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으로 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메이 덕에 VIP 좌석에서 라보엠을 보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내가 이래서 정말 아메이 한 거 맞지. 내가 이러려고 예술의 전당 가는 거 조금 참았고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듣는 거 조금 참았지. 그 대신 성공자의 CD를 듣고 강의장을 찾아갔었지. 그래서 나는 이젠 조성진이 콩쿨에서 입상한 쇼팽 콩쿨도 마음껏 결정하면 보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라는 기쁨에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50일간의 캐나다 여행을 해보겠다라는 여행의 계획을 세우고요. 용감하게도 나이 50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제가 노트에 적었지만 요즘은 핸드폰에 제가 틈날 때마다 캐나다 종주를 하기 위한 계획표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요. 그런 계획을 하는 동안에 어찌나 행복하던지. 여행은 여행을 갈 때에는 고생이 심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상상하는 여행, 앞으로 이렇게 내가 갈 것이다라는 여행을 이렇게 적어가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아메이 덕에 연말 보너스를 모아놓은 그 돈으로 제가 50일 동안 혼자 캐나다 종주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은 별거 아니지만 저에게는 정말 스페셜합니다. 저는 30대, 40대를 구두를 신고 열심히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새 스탠리 파크에 해변에 운동화를 신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망중한이죠. 한 곳에 3-4시간을 앉아 있으며 노을이 지는 선셋을 보며 세상이 이런 게 아름답구나를 느끼며 감동을 또 했고요. 사사로운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렌트카로 6시간, 12시간, 18시간을 혼자서 운전을 하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에 그 안에서 들려오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그 멋있는 환경을 내가 다 온전히 느끼며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걸 꿈꿨었는데 그 일들을 아메이 덕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보 이상 반드시 승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걷는 걸 무지 싫어하고. 그런데 트레킹을 수없이 많이 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마음껏 느끼며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또 느낀 여행이었고요. 어딜 가나 모든 동물들이 저를 반겨주고 무지개가 저를 반겨주고 정말 탄성이 절로 나오고 어썸이라는 단어를 계속 연발하게 하는 그런 풍경을 보며 아메이에게 무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 아메이 덕에요. 젊을 때 배낭여행은 굶주리고 아끼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쓰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아메이 덕에 타는 것, 먹는 것, 누리는 것, 보는 것에 대해선 절대로 하나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갔었지만은 나이아가라를 앞뒤, 옆, 뒤, 위, 아래에서 다 보자라는 계획하에 이렇게 아메이 덕에 볼 수 있었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 여행을 갔다 오면 어디가 제일 좋았냐고. 저는 그 많은 멋있는 건물, 멋있는 도시보다도 퀘벡에 있는 아브라함 평원에 있는 이 벤치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6일 동안 비가 와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앞에 흐르는 세인트 로렌스 강을 쳐다보면서 저의 삶을 정리해 보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기에서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와 6일 동안 함께한 이 벤치에 떠나면서 꼭 다시 올 거야 라고 말하는 이 곳에서 저는 다시 용기와 엄청난 에너지를 받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오타와에 있는 재즈 센터라는 데를 우연히 들어가서 한 남자가 피아노 치는 것을 제가 넋을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한 곡을 다 치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를 딱 짚더니 저에게도 한번 피아노를 쳐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피아노를 전공한지 어떻게 알지? 하지만 정중히 처음엔 사양했고요. 두 번째 저한테 또 한 곡을 치고 일어나더니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한번 내볼까? 그래, 한번 내보자. 그리고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자, 감은 떨어졌죠. 아직 필은 있지만 손가락은 다 굳었고요. 그러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베토벤 비창 1악장을 쳐봤습니다. 손톱은 예쁘게 네일샵을 해놨기 때문에 손톱도 길고 연주도 엉망이고 끝까지 다 칠 수도 없었지만 저는 이때 제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남을 느꼈고 이로 인해 너무 내가 좋아했던 것을 다시 알게 되는,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를 느끼는 순간을 만끽했었습니다. 자, 여행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단한 걸 느낀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곳을 아메이 덕에 정말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것 같은 느낌의 여행을 제가 하면서 혼자 하면서 느낀 것은 제 카카오 스토리의 일기장처럼 제가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행의 절반은 설레임이고 나머지 절반은 첫사랑이라고 했다. 어지러이 섞여 있는 오래된 낡은 간판들에, 사람을 좋아하는 겁없는 다람쥐에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화분들의 꽃에게, 이마를 쓸고 가는 바람 한 점에 반에 어쩔 줄 모르는 거, 그런 싱거운 것들에 마음을 메어버리는 거, 그 사소한 이끌림에 내 생에 단 한 번뿐인 몇 날 며칠을 대책 없이 써버리는 거, 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라 기억되어 그 그리움으로 끄집어내는 것. 맞다. 여행은 내게 설레임이고 매번 나에게 첫사랑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꿈꿉니다. 수많은 나라를 또 설레이고 첫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자, 50일의 여행을 갔다 온 후 제가 아메이에 너무 감사하며 적었던 에필로그입니다. 20대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겁없이 다녔던 여행은 정직하게 내 안의 소리를 따라본 최초의 경험과 특별한 시간들이 되어주었고, 힘이 들 때면 찾아 쓰는 기억의 저장고가 되어주었다. 30, 40대 그 저장고의 힘으로 행복하게 앞만 보고 내달렸다. 어느새 내 저장고가 고갈된지도 모른 채 시간이 갈수록 낮에는 과부하던 일에 힘들어했고 밤에는 뾰족한 답도 없는 고민에 진을 빼는 시간이 반복되었다. 단절을 위한 마침표 여행을 결정했지만 그것으로 내 삶의 여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 성장을 위한 여행으로 선택을 하고는 단지 공간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가파른 삶의 마디에 찍는 쉼표이고 내일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호흡이니 용기 내어 다시 한번 새 추억 저장고를 채워보는 거야. 먼 훗날 함께 기댈 추억. 춥고 외로울 때 비벼댈 수 있는, 아프고 허전할 때마다 끌어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추억. 아마도 경제적인 부보다 더 필요한 건 감정적인 부. 그거일지 몰라. 너무 행복했어. 50일의 외도 벌써 그리워. 저장고를 다시 채우고. 자,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던지요. 제가 아메이란 도구를 몰랐으면 그래도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우리 남편도 저도. 하지만 이런 것을 꿈꿔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또한 나의 삶이 책임감으로 20년, 30년 내내 짓눌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다 대학 보냈고요. 이제 진정으로 아메이 덕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답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메이가 준 가장 저에게 큰 선물이라고 봅니다. 나답게 사는 거. 아직 저는 저답게 사는 게 뭔지 아직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죽을 때쯤은 정말 나다워지는 모습으로 죽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이 되어 그를 돕고 그에게 영향을 주며 함께 행복해하는 이 아메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 아메이 덕에 며칠 전 우리 딸이 저와 정말 친한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아메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보다. 정말 아메이가 그렇게 좋아?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아메이가 너무 좋아. 왜 그런 줄 아니? 엄마가 어느새 반세기를 살아보니 엄마도 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뒤돌아보니 내 주변을 다 돌봐야 되고 내가 다 무언가를 감정적, 물질적인 걸 줘야만 되는 위치에 있게 됐더라. 그런데 내가 엄마가 왜 아메이를 좋아하는 줄 아니? 아메이는 끊임없이 나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었고 끊임없이 나에게 방향성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정말 캐시백을 매달 끊임없이 줘. 나한테 주는 사람은 아메이밖에 없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평생 갈 거라 나는 너무 행복해. 다른 거 필요 없어. 엄마는 오로지 아메이만 나한테 뭔가를 줘. 얼마나 행복하겠니? 엄마가 그러니 좋아하겠니? 싫어하겠니?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계속 주는 아메이 받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 풍요로움을 정말 나누고 사람들과 이 행복함을 평생 느낄 수 있도록 돕고 또 도울 예정입니다. A65에 저희 그룹에 정말 이런 목표가 있듯이 저도 한 사람의 일원이 돼서 정말 꿈꾸고 해내고 이루는 그런 사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창업자의 신 리치와 제이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뉴핀 성취하신 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전국에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 뉴 플래티넘 성취하신 분들이 이 자리로 다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광주에서도 오셨는데요. 한번 그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서 소중한 경험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업하는 파트너분들께 동기부여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년과 2019년 제품 전달 위주의 사업을 했습니다. 2020년 사업계도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했습니다. 쇼더 플랜을 많이 했습니다. 함께 사업하는 분들과의 미팅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을 또 도와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사업하는 분들과 더 동기부여 드리고 미팅을 양쪽과 질적으로 늘려가면서 더 성장하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A65 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감사합니다. 김다혜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공연기획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고 현재는 자영업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로부터 세미나에 처음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어서 이 아메이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 있어서 아메이는 저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미팅을 참석하게 되었고 근데 그 미팅 속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꿈을 어떻게 꾸는지 큰 꿈을 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큰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꿈은 35살 이전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원하는 삶을 사는 원하는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회계년도 파운더스 플래티넘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A65 파운더스 에메랄드 성취해서 스폰서 사장님과 함께 여행 가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7년 동안 자영업 사업했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가 아주 오랫동안 아메이 사업 하였지만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고정관념이 너무 심해서 이런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와서 교육 듣고 한 가지씩 이해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아메이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의 어떤 믿음, 신뢰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계년도 꼭 파운더스 플래티넘 마감할 거고요. 다음 회계년도에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목표 꼭 담아서 보석핀 해내는 그런 사업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19년 11월 11일 이곳에서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부부가 되면서 2배 성장이 아니라 11배의 성장으로 스폰서님들한테 보답해드린다고 생각해서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고 있고 이곳에서 또 다른 터닝 포인트로 A65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또 11배의 성장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사업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배 성장을 약속드렸던 이 장소에서 그 스폰서 사장님께서 보내주셨던 응원과 지원들을 꼭 잊지 말고 A65에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보답하는 사업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김민채입니다. 저는 올해 대학 졸업하고 이 사업 진행해 나가고 있고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는 우리 기성세대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고 있을 때 이 사업의 비전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는 정말 이 1인 기업, 독립 비즈니스를 모두가 다 하게 되고 이게 답이 될 텐데 그 어떤 도구보다도 이 아메이 사업이 가장 최고의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A65 꼭 보석핀으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여행 가는 사업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 사업하는 김건입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12년 차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아메이를 하면서 꿈을 꾸고 꿈을 믿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메이는 되는 사업입니다. 브론즈 빌더로서 세력의 사장님들과 함께 악착같이 해내겠습니다. 올해 회계년도 파운더스 플래티늄, 내년 회계년도 사파이어, 그리고 다음 회계년도는 다이아몬드로서 퀀텀 리프 하겠습니다. A65 화이팅 가자! 네, 저는 사업하기 전 전업주부로서 지금 2아이 키우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자 리치 디보스의 자립의 수단을 제공하고 싶다는 말에 큰 영감을 받아 아이들에게 자립하고 해내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모습을 벗어나서 함께 공감하고 희망을 전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16개월 스폰서 사장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 시간적 자유뿐만 아니라 나를 세우는 진정한 독립을 하는 그런 자립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회계년도 파운더스 PT 끝까지 해내고 A65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꼭 여행하는 사업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은정 이광재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주은정 사장님 서포트하면서 아메이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스스로 일을 찾아내서 이렇게 성취하게 된 주은정 사장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시 아메이를 처음 알게 된 그때의 마음을 돌아가서 다시 더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집중하는 그런 부부 사업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병원 연구원이었고요. 자의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었을 때 이 사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품도 좋았지만 평생 할 수 있고 상속도 된다는 말에 이 사업 시작했고요. 스폰서 사장님들의 믿음 속에서 이렇게 플래티늄을 성취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제일 크게 얻은 것은요. 도전하고 성취하면서 성장하고 더 멋진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나의 꿈을 적고 외치고 이루고 이뤄내는 생산을 하면서 행동하겠습니다. 스폰서 사장님과 시스템에 밀착하고 또 파트너 사장님 꼭 도와서 함께 여행 가는 사업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A65 고 다이아몬드! 저는 10년 동안 컴퓨터 강의를 하고 아이 출산하면서 제가 하던 일이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무엇을 찾고 아이 키우면서 같이 하던 일을 찾고 있을 때 우연히 아메이 사업을 만나게 되었고요. 지금은 아메이 사업 전업으로 즐겁고 재미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메이에서 정말 아메이에서 주어지는 보상으로 저희 가족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자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자유, 그리고 저희 아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정말 아메이에서 주어지는 보상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올 회계년도 정말 스폰서 사장님 팀 안에서 꼭 파운더스 플래티늄 해내고 A65의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스폰서 사장님과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사업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신은수입니다. 저는
열심히만 하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5년 동안 유학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자신감도 없어지고 좀 불안해져서 무언가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병수 사장님께서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이야기를 해봤더니 한물간 사업 아니야? 그거 성공한 사람 정말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꾸 아메이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마음이 설레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3년만 열심히 해보자고 옆에 있는 우리 이남주 사장님을 설득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년 반 만에 플래티넘이 됐습니다. 저처럼 간절하게 무엇인가 찾고 있는 가정들 제가 더 열심히 찾아내서 목표를 꼭 이뤄서 정말로 오색 찬란하게 빛나는 멋진 인생을 사는 그런 가족들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수 사장님과 함께 물레동에 사업하고 있는 이남주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15년을 일한 워킹맘입니다. 은행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그리고 육아도 제 손으로 할 수가 없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저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너무 힘들어하던 중에 아메이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워킹맘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젊은 엄마들에게 진심을 담아 아메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설레이고 오늘보다 내일 더 큰 꿈을 꾸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A65 다이아몬드 화이팅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미자입니다.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또 카페도 운영하면서 미래의 대안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 후배로부터 알게 된 아메이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제품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 후배가 이민을 가면서 후배 스폰서였던 이병수 사장님의 한결같은 후원으로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일반 사업과는 반대로 남과 경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야만 되는 이 아메이 사업에 가치와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시간이 없어도 또 능력이 없어도 1% 부족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99% 팀워크로 되는 사업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유학 중인 두 아들과 꿈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도우며 베푸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훌륭한 팀 안에서 꼭 해내고 성장하는 사업가 되겠습니다. A65 고 에메랄드. 안녕하세요. 은평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은주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홍효경 사장님이시고요. 제 업라인 스폰서는 홍수연, 홍석희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현재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학부 때 환경공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할 때 깨끗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환경 정책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유학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의 계획과는 다르게 제 인생이 흘러갔는데 공부하러 가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육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를 건강하게 이제 잘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가 생후 25개월 때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고 아주 많은 숱한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예전의 꿈을 접고 두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됐을 때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지만 도저히 직장생활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걸 알았고 그 당시 저의 교회 친한 친구였던 홍효경 사장님으로부터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정말 탐이 났던 수입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수입과 같은 거를 인쇄 수입을 아메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저를 위한 사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 와서 PT를 성취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사실 별로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사업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폰서님을 보고 믿고 제 발걸음을 띄웠을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같이 사업하고 있는 파트너님들과 앞으로 같이 공동으로 함께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A65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아메이 사업하고 있고
중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룸메이트였던 친구의 부모님께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그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인공으로 살고 계신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혼자라면 절대 할 수 없었을 텐데 항상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스폰서님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것은 미팅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게 정말 많고 그 안에서 내적 성장, 외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너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표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입니다. 열심히 행동하고 경험해서 A65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스폰서님들과 함께 여행 가는 사업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는 박선민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아메이 사업 병행하고 있고요. 직장이 일본계 종합상사이다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임원진들이나 회장단, 사장단 높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을 텐데 굉장히 그분들의 모습이 외로워 보이고 때로는 좀 이렇게 근사해 보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지 않다고 느낄 무렵에 이 사업이 전달되었고요. 이 공간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한 분 한 분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 평범한 분들의 비범한 스토리와 그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내 안의 거인을 끄집어내는 이 정말 근사한 스토리들이 너무 마음에 남았고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거는 너의 성공을 내가 꿈꿔주는 이 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사실 지금 4년 4개월 만에 PT를 달성을 했지만 그 우직하고 소박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저에게 오늘은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A65 저의 너무 감사한 스폰서 사장님들과 파트너들과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사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한 남편을 도와주면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자영업은 연금 수입이 없어서 늘 5년, 10년 후가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가 100세 이상을 살다 보니까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PT 성취를 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코아블러스가 바뀐 뒤로 저도 연말 보너스 수혜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집중하니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A65주년에 꼭 스폰서님들과 함께 여행 가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A65 파운더스 에메랄드 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언니를 통해 전달받았고요. 전에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미팅에 참석하면서 점점 제 자신이 변화하고 또 이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속에 있었지만 잘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느리긴 했지만 저희 시스템과 저희 스폰서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진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할 수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정말 생각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저도 파운더스 PT A65 가는 그런 사업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일아트 피부를 전공을 해서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애지간히 변화가 더딘 사람이라서 저희 스폰서장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결과로 입증하는 사업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의 버킷리스트 저희 Y 아메이 350개 중에서 1개가 삭제가 되는 날입니다. 이런 무대에서 제가 스폰서장님의 성함을 외치는 건데요. 스폰서장님, 제가 앞으로 스폰서장님의 이름이 너덜너덜거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스폰서장님이 다이아몬드 여행을 가시기 전날 밤 저도 그 큰 가방에 너무 들어가고 싶다고 징징댔는데요. A65에는 정말 이젠 가방이 아닌 나란히 손잡고서 비행기에 함께 꼭 들어가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주소원입니다. 수능영어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이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노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분필을 잡아야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인쇄 사업의 매력을 느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쇄 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비자 파트너 사장님들께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분들의 정말 필요로 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소통하다 보니까 그 소통이 결국은 감동으로 이어지고 그분들의 성장, 더불어 저까지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끊임없는 소통으로 A65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A65 화이팅! 고! 에메랄드! 정한입니다. 저는 현재 정보보안 솔루션 개발 회사에서 기술 영업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 부업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 회계년도 시작될 때 가슴속에 브론즈 빌더와 시드니 여행이 깊숙이 박혀서 진행하고 있고요. 시드니 여행 꼭 가고 싶습니다. 후반전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상은영 사장님께서 저에게 사업의 기회를 알려주셨고 저는 건강관리사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그 코로나지만 저는 노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브론즈 빌더 구축하면서 계속 큐를 찍으면서 성취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여행 목표로 마감 잘 하도록 하겠고 루비 도전합니다. 그리고 A65 드림바 화이팅! 고! 다이아몬드! 자,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A65주년 퀀텀 립을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65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뉴 사파이어를 성취하신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에서 살면서 아메이 하고 있고요. 아메이 하기 전에는 외국계 회사에서 재무회계를 했었습니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었고 연봉도 높았지만 저에게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트리라이트를 먼저 소개를 받고 제가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서 제품에 대한 경험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제품이 워낙 좋아서 아메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파이어는 저랑 같이 하시는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스폰서님과 그다음에 열정 맞는 다운 사장님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도 생기셨고 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런 말씀처럼 저는 어부의 그물망을 넓혔고 후원에 집중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후원하는 열정적인 파트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업으로 아메이를 하시는 사장님들에게는 시간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아메이를 할 수 있는 플랜을 제가 세워드렸습니다. 플랜을 세워드리면서 아메이에 집중하시는 사장님들이 나타났고요. 그 플랜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을 때 그분들이 아메이의 비전을 분명히 보십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고요. 스스로 발판을 만드는 사업가가 됩니다. 저도 그분들과 함께 뛰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정확한 아메이의 비전을 봤을 때 저의 사업으로 같이 이어지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정확한 플랜을 제시해 줄 때여만 아메이가 급격히 성장하는 거고 이 안에서 미팅과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야 될 때 그분들이 반드시 성장한다는 걸 저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플랜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조건, 환경이 변하고 여러분들 시대가 지금 변했습니다. 변한 시대에 저희가 맞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분들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요. 시스템을 확고히 견고히 만들어주시는 스폰서님과 여러분들 열정을 다 함께 갖고 함께 해주시는 형제그룹과 다운 사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성장하는 더 높은 자리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처음 이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리고 마음을 닫았던 순간도 있었고
멈칫했던 순간도 있었고 좀 바라보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알려주셨던 분께서 저에게 신뢰를 주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시 알아보게 됐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지금 사업을 하시지 않지만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은 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스템에 계속 조인되었고 스폰서가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랐고 그리고 아메이가 지원해주는 지원 속에서 저희가 정말 이 사업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메이 사업을 전달해줘도 좋은 건 알지만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 속에서 사파이어라는 핀을 성취하였습니다. 이 사파이어라는 핀을 성취하면서 함께하는 사장님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믿음과 또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성장을 또 보답해드려야 되고 그분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더욱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책임감 속에서 정말 이 사업을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꿈을 바라보고 계시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위해서 열심히 뛸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과 함께 뛰었던 이 6개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꿈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분들의 꿈을 위해서 같이 뛰는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년 회계연도를 또 준비합니다. 내년 회계연도 에메랄드를 성취할 것이고요. A65에는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정말 파운더스 에메랄드로서 가는 여행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서 정말 명확한 자격을 갖추고 그 명확한 자격 속에서 당당하게 다이아몬드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A65 화이팅! 고! 화이팅! 다이아몬드! 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업을 지인이신 조양현 다이아몬드사님께 전달받았습니다. 이 사업하기 전에는 자영사업으로 카페를 운영했었고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알아보던 중에 전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자영사업은 정말 많은 자본을 들였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이 하고 싶어서 많이 준비도 했었고 하면서도 되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경기의 흐름 속에서 같이 어려워진 걸 느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자영업도 같이 어려워졌고요. 대기업이 하는 카페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버텼는데 그러던 중에 이 비즈니스를 스폰서에게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너무 괜찮은 사업이었고 너무 즐거운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뉴핀이 되고 저희 스폰서이신 조영현 사장님이 저한테 축하글을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 축하글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사장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메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고 아메이 사업을 좋아하고 아메이를 진정으로 대하는 사랑의 마음이 가장 최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늘 열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열정적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뜨거울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덜 뜨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을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스폰서가 써준 그 글에서 내가 무엇을 잘하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아메이를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한 재주도 없습니다. 아메이 제품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가 왔고요.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또 위축되게 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정말로 좋아했고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보다 나은 삶을 꿈꾸길 원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정말 저에게 제가 원래 자영업을 하면 또 가졌던 저의 꿈, 제가 두 아이와 같이 있는데 그 아이들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꿈들을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고 싶습니다. 정말 저와 함께하는 제가 또 알려서 저를 믿고 같이 하는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꿈꾸길 정말로 바라고요. 스폰서와 함께 좋은 시스템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해내는 그런 사업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A65 때 세조의 사장님들과 같이 A65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더 화이팅해서 성실한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화이팅!
무대가 정말 뜨거운데요. 영상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은 뉴 에메랄드에 대한 핀 인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되는 사업을 증명하고 있는 지금 보석 핀들입니다. 이런 무대로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뉴 에메랄드 씨입니다. 뉴 에메랄드 사장님의 성취를 축하드립니다. 차렷 경례. 그 핀 인정식에 수고해 주실 조대근 수석대함들을 모시겠습니다. 이재성 뉴 에메랄드 씨입니다. 그 핀 인정식에 수고해 주신 조대근 수석대함들 씨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 24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지금 개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만나게 된 건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여유롭고 넉넉한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의대를 가고 의사라는 직업을 하지만 물론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수익이 적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수입이 제로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때 이런 안정적인 300~400만 원 정도 나오는 연금 같은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사업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업을 만날 때가 제가 이제 울산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울산에서 사업을 알아보는 게 이제 온라인 스폰서님 다 서울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미팅은 듣는데 사업은 내가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스폰서랑 이런 시스템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딱 봤더니 일단은 산부인과가 분만을 하게 되면 당직을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을 좀 이제 다음 날 움직일 수 없고 이러니까 오전 하고 그다음에 5시 정도에 끝나고 당직이 없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종합병원에 옮겼는데 딱 페이를 딱 받고 나니까 제가 울산에 있었을 때보다 한 5천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5천만 원이나 마이너스가 나는데 못하러 옮겼을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어떤 거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의대에 가서 전문의를 따고 의사가 될 때까지 봤더니 제가 재소를 했거든요. 재소 1년 하고 의대 6년 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군대도 희한하게 저희 공보위로 가는데 3년을 갑니다. 그러니까 15년이 걸린 거예요. 한 번도 다운되는 것 없이 스트레이트로 했을 때, 그때 했을 때의 연봉이 한 1억 억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제가 아메이를 35살에 사인을 했던 것 같아요. 35살에 사인을 하고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제 핀이 SP에서 GP인데 GP가 조금 아쉬운 GP, 그리고 또 한 5년이 지나니까 제가 그때 한 파운더스 PT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다시 5년이 지나니까 제가 이제 에메랄드가 됐는데 횟수로 따지면 15년이죠. 똑같이 15년인데 제가 대학을 나오고 의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노동 수입에 가까웠다고 보면 지금 우리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연금 같은 자산 수입을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15년 동안 지났는데 에메랄드밖에 안 됐어 라고 생각은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자제분이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를 하고 전문의를 따고 싶다. 그러면 많은 응원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힘들어,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과연 의대를 가서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응원을 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사업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누군가가 힘들고 포기할 때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줍니다. 가끔 저한테 물을 때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어떤 글은 써 있더라고요. 로또엔 답이 없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탈출구나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사업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정신적인 가치였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ESG 경영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환경,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공정한 지배구조. 근데 우리 아메이 사업 자체도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이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이 사업이 단지 돈만 버는 일이었으면은 중간에 딴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한텐 정신적인 가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같이 하는 사람들, 제가 가끔 파트너들한테 노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할수록 점점 나이도 같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정말 나중에 여유 있게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목표는 저희 파트너들이 에메랄드, 사파이어,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렇게 세 조를 만드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목표고요. A65의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다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한국아메이의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아메이 성장과 성공의 전략 플라이휠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퀀텀 립 A65를 향한 우리의 비전과 도전의 시간입니다. 레버리지라는 제목으로 스피치해 주실 김준수 수석 다이아몬드십니다.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도 영상보다 실물이 낫지 않습니까? 예, 제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실물이 낫지 않습니까?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실물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뉴필이 되셔서 이 자리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멋진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제 자신감을 좀 복돋기 위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랬듯이요. 이런 긴장감과 떨림은 저를 성장으로 이끌었고요. 이런 시간에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진심을 담아서 멋지게 스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오늘 레버리지입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얘기를 하기 앞서서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레카죠, 유레카. 이 유레카가 뭐냐면요, 그리스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어를 몇 개나 알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어나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그리스어. 이거 누가 외친 말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이분이 뭔가를 발견했을 때 이거다, 깨달았다, 이럴 때 외친 말이 유레카라고 하죠. 이분이 또 발견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지렛대 원리입니다. 레버리지죠. 이분이 최초로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가이자 물리학자죠.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긴 지렛대와 적당한 받침대와 평평한 바닥만 있다면 나는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부족한 힘이지만 이 레버리지, 지렛대 원리를 잘 이용한다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무게도 들어올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제 인생의 레버리지가 바로 아메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에 이런 삶은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의 레버리지는 무엇일까요? 어차피 우리 살면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창업가의 길을 가거나. 쉽게 설명드리면 직업이 이런 거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따르는 것을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미 존재했던 거죠. 하지만 창업가의 길은 뭐냐면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 시대의 레버리지는 이 창업가의 길, 창업 포인트,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10대 때 아메이 사업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중3 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셨고 제가 성인이 될 무렵에 다이아몬드로 핀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을 알게 되었고 저도 똑같이 군대에 제대하고 20대부터 조금 이른 나이에, 좀 빠른 나이에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차이가 그 레버리지가 발동되기 시작했고요.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곧 이어질 겁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너무너무 심플하죠. 내가 아메이 제품을 써보고 아메이 마케팅을 들어보고 좋은 것을 많은 사람한테 알리면 됩니다. 알리면 나로부터 아메이 소비자를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다면요, 함께할 이 아메이 소비자를 함께 만들 팀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다. 가장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원리 속에서 이 아메이 속에서도요, 레버리지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A65에 도전할 수 있을까? A70에 폭발적인 성장으로 멋진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나의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어떤 게임을 할 때도요,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그 게임에 접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게임을 하잖아요. 잘 못합니다. 하지만 매뉴얼을 꼭 읽어봅니다. 매뉴얼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읽어보고 또 먼저 해본 사람 말을 듣고 따라하면 되겠죠. 그 게임의 룰이죠.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아메이 사업의 게임의 룰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기 앞서서요, 제가 만화책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본 만화책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지금 보지 않지만 안 본 만화책이 없을 정도로요, 정말 만화책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만화책인데요,
침묵의 함대라는 만화책입니다. 혹시 지금 검색해서 보시는 분 있는데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2권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 보면 5월이 가요.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어떤 장교 하나가요. 이거는 그냥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가상의 스토리죠. 장교 하나가 핵 잠수함을 탈취합니다. 그래서요. 영해로 나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발표합니다. 이곳은 야마토. 나는 이제부터 국가다. 그러니까 나를 국가를 따로 인정해 달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요. 그 나라의 뭐 잠수함과 싸우기도 하고요. 격침도 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대통령도 만나고요. 유엔에 스피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진 거예요. 유엔에. 이게 여러분들 1권부터 30권까지 얘기입니다. 벌써 끝났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것은 전쟁 만화인가? 근데 마지막 한 권에서 모든 게 뒤집어지거든요. 당신은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마디를 합니다. 이 메시지예요. 독립하라. 자신은 모든 거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아메이 사업이요. 소비자를 만들고 팀을 후원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제 인생을 독립하는 것, 단순히 청소년기가 지나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독립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경제적, 시간적으로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일을 하며 그런 거에서 구제받지 않는 그런 독립성, 저는 그런 데에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가 봤던 아메이 사업은요, 단순하게 연봉 1억이 되고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이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인쇄소도 좋았죠. 하지만 그런 독립성을 띌 수 있다는 것,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음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음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누구도 통제받지 않고. 근데 그럴 수 있는 도구가 이 아메이라고 저는 이렇게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 삶의 방식을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겠다라는 어떤 사명의식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IBO 기억나십니까? 요즘엔 ABO라 그러죠.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 아메이 사업 봤을 때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IBO라고요. 인디펜던스 비즈니스 오너. 독립 자영 사업가. 전 이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이 워드가 너무나 좋았어요. 내가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무언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멋진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메이라고 저는 인지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보였던 게 이겁니다. 20대 때 그러면 내가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는데 이 아메이 사업 속에서 내가 온전히 나로서 존재하려면, 독립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 딱 봤더니 제 눈에 보였던 피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플래티늄, 에메랄드가 의미 없다?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멋진 핀이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핀은 황인의 사인과 함께 하셨던 그 PT입니다. 황인의 사인이 모르는 그 PT. 제가 단단히 혼자 이뤘던, 많은 사람들께서 아까도 사진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개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황인의 사인님 남편이세요.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PT까지 루비까지 제가 했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가정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 20대 때 그런 다이아몬드 삶을 꿈꿨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되면 연봉이 1억이 되니까 다이아몬드 여행 가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독립을 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해봐야겠다. 그럼 다이아몬드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20대 때 제가 루비가 됐을 때 사진입니다. 루비가 되었을 때. 저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코노미스트의 저희 팀을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죠. 제가 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 파트너였지 않겠습니까? 이때 인원이 전 6-4개를 세팅했었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라는 꿈을 꿨었기 때문에 어느 자리, 어느 미팅에 가든 6-4개와 함께 해야겠다. 6-4개와 함께 해야겠다.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독립하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이 여성을 만나서 제 삶이 또 한 번 레버리지가 되었죠. 이 황해사님과 함께 저희 팀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원래 도전했던 핀은 2016년 회계연도의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파이어와 에메랄드를 해서 성취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2017년도 회계연도에 이 많은 팀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저희는 드디어 다이아몬드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제 자신에게 나는 이제 정말 내 뭔가 선택했을 때 내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었구나. 너무나 멋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스폰서분들께서 절대 여기서 멈추지 말고 keep going 해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아메이 사업을 알렸죠. 왜냐하면 이 아메이 사업은 단순한 추가 수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서도 혹시 모를 그런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리고 또 알리고 해서요. 2019년도 회계연대는 드디어 저희가 수석 다이아몬드로서 이 부산국제영화제에 멋진 레드카펫을 걷게 되었죠. 이런 게 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너무나 다양하고 자유로운 삶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황인혜가 부럽다. 제 파트너들은요, 저를 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로지 사장님, 황인혜 사장이 너무 부러워요.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나는 황인혜가 부럽다. 뭐 그것도. 근데 우리 장모님도 나는 내 딸이 부럽다. 제가 봐도 황인혜가 부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생의 레버리지를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황인혜이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저는 스펙도 좋지 않았고요.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갖고 있는 자격증도 없었죠. 그렇다면 명단이 많았냐? 많은 사람들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마음을 먹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27명이 제 핸드폰의 전체였어요. 근데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고 독립하고 싶었고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7명을 만나보니까요. 웬걸요? 우리 어머니가 사업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다 아메 제품 쓰고 있더라고.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판단했습니다. 이 27명과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100명을 만나겠구나. 이 27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100명. 난 아직 젊었지만 갖고 있는 건 없지만 앞으로 알아갈 사람 많으니까. 그게 저한테 희망이 되었고 그때부터 초점을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자.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게임 뭔지 아십니까? 핀볼 게임이라고요. 윈도우 깔면 나오는 거예요. 예, 윈도우 깔면. 요즘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세요? 우측에서 쇠공을 쫙 올리면요. 쏘아 올리면 그 공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면서 접촉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쇠공이 떨어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도착해서 부닥치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쏘아진 공은요. 도대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핀볼 게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가 이 쏘아 올리는 공을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 계속 쏘아 올릴 수만 있다면 이게 어디로 가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 계속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아메이를 이야기하고 계속 쏘아 올릴 수만 있다면 나는 분명히 될 것이다. 스튜어드 플랜도 서툴고 제품 지시 떨어지지만 계속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 자꾸 안내한다면 전 된다고 믿었고 행동이었습니다. 저희 팀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사장님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메이 사업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제품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세요.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행동하시는 게 훨씬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론이 궁금했고요. 좀 지나 보니까 방법보다는 내 Y가 중요하구나가 알겠고요. 정말 결단하고 하려 보니까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지? 노후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명단을 적고요. 누구에게 아메이 사업을 전달할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두근거림이 있었던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근거림은 커플끼리의 그 두근거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요? 부부간에 같이 오신 분들 부부간에 한번 바라보시면 두근거림 있으십니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두근거림. 근데 그런 설레임 두근거림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근거림은 그 어색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복잡 미묘한 저는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요. 가락시장, 동대문시장 이런 데 갔습니다. 제가 그런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했다, 후원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 가면 새벽 시장에 사람이 많았어요. 야, 저 사람들에게 아메이 사업을 한 번씩만 오픈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근데 제가 명함을 이만큼이나 들고 가가지고요. 한 장을 주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화장실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때요. 제가 얼마나큼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지 못했지만요. 그 두근거림은 지금도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요. 스폰서도 없고요. 저희 부모님도 없고요. 온전히 저 혼자 있었던 거죠.
내가 돌파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좀 떠올려 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익숙한 사람들과만 있지 않는가? 편하게만 하고 싶지 않은가? 이 두근거림이 도대체 언제였지? 저는 그걸 저한테 다시 리마인드 해봅니다. 다시 그런 두근거림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아메이를 오픈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하는 것들을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 잘 아시죠? 빌 게이츠 형인데요.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시크릿을 발표했죠. 근데 시크릿 제목에 노 시크릿입니다. 비밀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은 심플리 쇼 더 플랜 1200명에게 플랜을 보였고 그 중에 900명은 노를 했다. 하지만 300명은 약간의 호기심을 가졌고 그 중에 85명만이 뭔가 행동했고 그 중에 11명만이 뭔가 진중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 11명이 나를 지금의 부자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빌 게이츠보다 뛰어나진 않거든요. 제가 이분의 얘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렇더라고요. 아,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라는 얘기구나. 두 번째, 더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려면 심플해야 되는구나. 간단해야 되는구나. 누구나 이해할 정도의 언어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숫자로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꼭 이분만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 속에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인데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가 아니라 황인혜 사장님이 이제 출산에 임박한 그 당일입니다.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진통 주사를 맞고 띠 이게 진통 신호가 나올 때예요. 제가 그때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 진통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마음은. 근데 아무리 마음을 가져도 안 아파요, 배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제 배가. 여기도 곧 있으신 분 계신데요. 예.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하고 열정적으로 생각해도 표정을 그렇게 지어도 저는 너무나 그때 그럴수록 배만 고프더라고요. 배만 고팠어요. 그래서 황인혜 선생님 못 먹으니까 제가 황인혜 선생님 앞으로 나온 밥 내가 먹고 그러니까 살만 찌더라고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 출산 중 아빠가 하시는 일, 물론 태어날 아이한테 편지 쓰는 일도 너무 중요하죠. 그것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쇼도 플랜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쇼도 플랜. 내 플랜은 심플한가? 지금 시대에 맞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너무 길진 않은가? 하면서요. 대본을 같이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녹화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했던 사람은 그 진통 주사를 맞았던 황혜의 사임이에요. 그 맞으면서 그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저는 가끔 제가 열정이 떨어질 때는요. 그 영상을 봐요. 왜냐면 그 영상 속에 띠 그 소리가 나요. 그리고 실제로 3월에 제 딸인 은서가 태어났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저랑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잘할수록 분명히 엄마를 닮는다 했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저를 더 닮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그때 3월에 저희 은서를 출산하고 그 해에 3월에 저희가 Q 수석 다이아몬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해에 수석 다이아몬드를 마감했습니다. 그런 도전을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뭔가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 기술을 따지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한 명을 더 만나려고 하는 그 힘, 누군가한테 아메 전달하려는 그 힘이 정말 중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픈할까 말까 또 고민했던 제 맵입니다. 내 맵. 예.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성공자의 공통점, 집에 꼭 있는 것들. 바로 화이트보드입니다. 큰 화이트보드가요. 성공자들에게 꼭 있다고 해요. 집에.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이 화이트보드를 가장 큰 걸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붙여놓고요. 항상 그림을 그렸어요. 이때는요. 2015년도였어요. 2015년도에 2016년도 회계연도 계획을 세웠을 때니까 2015년도 때 제가 이 맵을 그렸죠. 그때 제가 집중할 6넥을 다시 세팅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됐으면요. 제가 작년에 트리플 다이아몬드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났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수석 다이아몬드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항상 저희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이아몬드 도전해라. 다이아몬드 도전 안 되면 에메랄드다. 에메랄드 도전해라. 안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다. 도전 안 할 이유가 없다. 정말 그 말은 항상 해주셨지만 말씀은 정말 제 마음에 와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A65예요. 다이아몬드로 갈 수도 있고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고 내가 굳이 목표를 낮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이 팀들과 함께 정말 해가지고요.
드디어 2017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good to great. 좋은 상태에서 위대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아까 많은 스피치를 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요, 위대한 성공입니다. 위대한 성공과 일반 성공의 차이는 뭐냐면, 위대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고 누구와 함께 할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절대 아니죠. 누구와 함께 할지를 정하고 그분들과 함께 사업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위대하게 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드림팀 세미나지 않습니까? 지금 드림팀. 제가 생각하는 드림팀이란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공유하는 사람,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을 공유하는 사람. 나 혼자서는 얼마 가지 못하지만 그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아메이를 내가 도구로 사용한다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제 과거를 좀 정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국 아메이 10주년 때 나는 뭐 했지? 딱 보니까요, 저는 고딩이에요. 고딩. 그때 고1이었어요. 고1. 제가 한국 아메이 10주년, 그때는 한국 아메이 10주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는 게 그렇게 좋을 때였어요. 두 번째는 한국 아메이 20주년 때였습니다. 그땐 저는 루비였습니다. 20대 중반에 루비를 성취해서 한국 아메이 20주년 때 루비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아메이 30주년 때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이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40주년 때 난 뭐가 되어 있을까? 파운더스 클럽 멤버스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한국 아메이 40주년 때 어떤 자리로 있겠습니까? 그걸 지금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을 조금 더 돕는 방법이 이런 A65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입니다. A65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A65 3년 좀 넘은 시간인데요. 이때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돼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죠. 내가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저도 도전합니다. A65 때 내가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걸 매일매일 정리하고 도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서 그런 두근두근한 그 설레임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남겨두고 있는 것, 제가 잘 안 되니까 이걸 항상 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해서 외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너무 안 돼서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시작을 빨리 하는 것이요. 언제 하지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이죠. 지금 시작을 빨리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도전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저도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요, 뭐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핑계댈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지금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A65 때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고요, A70주년 때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 도전하고 나중에 완벽해진 일을 선택합니다.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때 이 사업을 시작해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이 아메이를 만났고, 그 아메이 안에서도 다시 한번 레버리지를 해서 정말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이 자리에 수석 다이아몬드로 서 있습니다. 너무나 삶이 행복하고요, 제 인생의 자립심과 독립심이 저한테, 제 손에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방식을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요, 그 증거로서 65주년 때 함께 이 모든 분들께서 같이 도전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원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너무 감동적이고 도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김준수 수석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드림팀 스페셜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정수철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특별 공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사업까지 완벽한 정수철 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What would I do without your small mouth, drawing me in and you kicking me out? Got my head spinning, no kidding, I can't pin you down. What's going on in that beautiful mind? I'm on your magical mystery ride, and I'm so dizzy, don't know what it means, but I'll be alright. My head's under water, but
I'm breathing fine. You're crazy and I'm out of my mind,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 Give your all to me, I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Oh,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Even when you're crying and you're beautiful too, the world is beating you down. I'm around through every move. You're my downfall, you're my muse, my worst distraction, your rhythm and blues. I can't stop singing, it's ringing in my head for you. My head's underwater, but I'm breathing fine. You're crazy and I'm out of my mind,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 'Cause you're all of me,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Give me all of you. Cards on my table, we're both showing her, risking it all, though it's hard.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 Give your all to me, I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I give you all of you. You give me all of you. Oh. 감사합니다. 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
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저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저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우릴 막을 순 없죠. 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와우. 네, 정말 목소리 탐납니다. 감동적인 공연을 해주신 정수철 다이아몬드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대단한 시간이었죠. 네, 이 무대에 또 이 장소에 여러분 모두를 다 같이 하고 싶은데 비록 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충분히 감동이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결단이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스페셜 세미나 퀀텀 립 A65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